인터넷 보다가 그가 좀 답답한 그 감정을 좀 느꼈는데 어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가봐. 글을 엄청 길게 썼더라고. 근데 지난주인가 PD 수첩에 나온 게 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동 학대로 그 고소당해서 자살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걸 보고 있었대, PD 수첩을. 근데 뭐 되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겠지. 근데 그때 이제 엄마한테 그 초등학교 선생님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친엄마한테. 야, 응? 너 PD 수첩 보고 있냐? 야, 어떻게 저러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그러면서 엄마가 되게 걱정스럽듯이 얘기하면서 아니 뭐 전직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 그러면서 있었던 내용들을 쭉 썼는데 자기도 처음에 초등학교 선생님 할 때는 되게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이제 계속 내 의도와는 다르게 마음의 상처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이처럼 맨날 숙제를 안 해와. 그래서 야단을 쳐. 근데 학부모한테 막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지. 아, 우리 애가 바빠서 숙제를 많이 못했어요. 혼내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쌓여서 지금은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수업만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평안한 거지. 컴플레인도 없고. 이게 맞는가 싶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 글을 보니까 나도 그냥 세강이를 포기하는 게 맞나? 세강이 잔소리 하는 게 맞나? 저놈 새끼 사랑을 만들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수업만 하면 되니, 세강아? 나도 상담을 본인하고 상담을 좋아하진 않아. 근데 학원에서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하긴 해. 근데 가끔 진짜 그런 어머니들도 계셨어. 남학생들 어머니들은 안 그런데 여학생들 어머니들 중에서 이렇게 막 되게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애는 이렇게 뭐 좀 바쁘고 막 또 몸이 좀 약하고 그래서 혼내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하나 둘 넘어가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따라하게 되지. 그럼 통제가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뭐 라떼는 얘기해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때는 그랬어. 그냥 학교 가서 죽어라 아파도. 나도 12년 동안 지각 조퇴 결석이 한 번도 없었어. 12년 대근이었어. 초중고가. 우리 때는 그게 일상이야. 그게 보통인 거야. 지각 생각할 수가 없었어. 선생님한테 겁나 두들맞거든 아침부터.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 그래서 맞기 싫어서라도 그렇게 했지. 요새는 진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좀 이렇게 먹먹한 느낌이 들더라. 근데 때리면서 해야 공부를 더 잘해주잖아. 그래? 너 그러면 부모님한테 아직 통화 안 했는데 세강이는 체벌 가능하겠습니까? 동의 구해도 됩니까? 상관없을 거. 아 그래? 그렇다는 얘기지? 생각이 아직 나한테 안 맞아봐서 모르는구나. 알겠습니다. 진짜 해도 돼? 네. 진짜요? 네. 자 3번부터 볼게요. 3번 누구시죠? 혜니, 학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로소인 두 자연수 A, B라고 했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또 얘기하지만 수학나라 말에는 꾸며주는 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서로소인 두 자연수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모든 게 다 힌트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A, B에 대해서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2B인 직육면체가 있다. 이때 그림과 같이 모서리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었을 때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다. 이때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 모서리의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A하고 B가 다 무슨 수라고 그랬죠?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그래서 전체 부피는 가로랑 세로랑 높이를 곱해서 나오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A 플러스 2B를 곱해서 나온 거고요.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 항의 개수가 12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항의 개수가 12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항의 개수가 12개가 된다. 12개가 되는 거고요.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요. a 플러스 2b거든요.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죠? a 세제곱에 플러스 이렇게죠? 네, 2a제곱 b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2a제곱 b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4ab 제곱이죠? 그다음 또 이렇게 전개해주면 ab 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2b 세제곱이죠. 자, 동류항이 있습니까? 동류항 a제곱 b a제곱 b 동류항이죠. 그러면 a 세제곱에 4a제곱 b에다가 ab제곱 ab제곱 동류항이니까 5ab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2b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각각의 개수들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개수들이 의미하는 게 요 블럭의 개수죠. 그렇죠? 블럭의 개수예요. 블럭의 개수, 항의 개수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12개라고 한 게 얘네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1하고 4하고 5하고 2 더해주면 12개니까요. 맞아요? 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라고요? 각 모서리의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를 나눴다.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다. 자, 그러면 이 부피가 똑같은 거는 5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5개짜리가 어떤 거라는 얘기예요? 5AB제곱이라는 얘기죠? 5AB제곱 5개짜리 부피가 똑같은 거 되시겠죠?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5AB제곱 부피가 150인 거예요. 그럼 150을 소인수분해를 해볼까요? 헨이 150 소인수분해하면 뭐 나오겠죠? 소인수분해 150을 소인수분해하면 75를 두 번 곱한 거죠? 75는 25 곱하기 3이죠? 그렇죠? 그러면 25는 5의 제곱이죠? 네. 그래서 6 곱하기 5의 제곱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렇죠? 네. 얘는 6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원래는 근데 소인수분해를 해준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죠? 네.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인데 어떤 형태가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곱 a, b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b의 제곱의 형태가 되려면 a는 뭐가 돼야 되겠죠? 학준이? 6이 돼야겠죠. a는 6이고 그럼 b는요? 5가 되면 되겠죠? a는 6이고 b는 5의 형태가 되어야 저런 형태가 나올 거다. 되시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a 플러스 2b 그럼 a 플러스 2b니까 6 더하기 10 해주면 16 나와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되시죠? 제곱이니까 제곱이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5제곱 제곱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야 하는 형태에 되니까 5가 돼야겠지. 그쵸?
A하고 B는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어요. 네,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제곱수가 되는 거는 B가 돼야만 합니다. 나머지가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부편 숫자가 되시겠죠? 혜니도 내가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귀가 약간 빨개지던데? 귓발죽이네. 뭔가 이렇게 그 쳐다보는 듯한 남이 쳐다보면은 뭔가 이렇게 귀가 빨개지는 그런. 아 그렇군요. 트레이닝 좀 필요한데 그러면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왜 안 돼? 아 왜? 쳐다보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야지. 무슨 트레이닝으로 시끄러 너는. 아 쟤는 지금 6번 보겠습니다. 6번 누구시죠? 6번은 해니? 보겠습니다. 자 얘도 나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나머지 정리에 관한 식으로 써줘야 돼요. 나머지 정리에 관한 식. 나머지 정리에 관한 식이 어떤 거죠? 나머지 정리에 관한 식은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쓴다는 얘기죠.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인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서 써야 돼. 이해되시겠죠?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거를 수학나라 말로 바꿔서 쓴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 수학나라 말은 등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들이 대부분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다항식 fx를 뭐로 나타내요? 뭐로 바꿔주면 돼요? x-3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3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6이다. 이런 게 된 거죠? 되시겠어요? 네. 근데 나머지는 따로 주어져 있지 않네. 그죠? 나머지를 뭐 플러스 r이라고 해봅시다. 1차 항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식이 되어야 되지? 아니?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식이야? 그쵸, 상수항이죠? 네, 상수항이니까 그냥 r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fx죠? 똑같은 다항식 fx를 뭘로 나눴대 이제? 3x-1로 나눈 몫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fx를 이제 3x-1로 나눠주면 몫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나머지도 뭔지 모르니까 fx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나머지 뭔지 모르니까. 되시겠어요? 그럼 형태만 바꿔주는 거예요. 형태만. 다항식의 연산 첫 번째 단어는 뭘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죠? 식을 바꿔주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식을. 그래서 이 식을 바꿔주자고요. 어떤 걸로? 이 3x-1로 나눌 수 있는 형태로. 똑같은 fx를 나눠준 거니까 fx는 3x-1로 나눠줬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3분의 1로 묶어내주면 이 식이 나오겠죠. 자, x만 3분의 1에서 여기서 3분의 1로 묶었다. 3분의 1로 묶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3분의 1로 묶어준다. 그럼 3분의 1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로 묶어주면은 3x-1 얘를 전개하면은 위에 밑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은 어차피 둘 다 fx 똑같은 식의 형태예요. 식의 모양만 바꿔주는 거예요. 식의 형태만. 그럼 3분의 1로 묶어내니까 뒤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전개해주면은 3분의 1이 다시 들어가면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지니까. 자, 그럼 3분의 1 곱하기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쓰면 되겠죠. 3x 제곱 플러스 2x-6.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만 하면 돼요. 위에 있는 식은 fx를 x만 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3x 제곱 더하기 2x-6이고 나머지가 r이고, 밑에 있는 식은 fx를 3x-1로 나누면 몫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다 몫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몫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몫이 되니까요. 그럼 3분의 1이 곱해져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3분의 2x-2가 몫이 되는 겁니다. 네,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은 학원에 오면 그래도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이제 또 설명을 하고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다 알아서 얻어가는 게 없을 날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한 장 정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형태로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 자, 다시 또 볼게요. 7번 보시죠. 7번 혜연이. 혜연이.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나온 노래이긴 한데 박진영 노래 중에서 헌이라는 노래 있는데 아, 허니. 알아? 야, 어떻게 알아? 이거 뭐 많이 제목 많이 들었어. 그때 막 따라 춤추고 그랬는데 그럼 보여주세요. 앞에 도입부가 아주 섹시한 여자 목소리를 허니 하고 나오는 춤이 있어. 불러주세요. 어? 불러주세요. 아이 창피해. 노래방 가본 지도 오래됐어. 자 일단 7번 보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0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x제곱 y제곱은 9를 만족하는 두 양수 x, y라고 했습니다. 자 양수라는 것은 수의 범위를 한정 지어주면 무조건 힌트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0이라는 거 주어졌고 이 두 번째 식에서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줄 수 있어요. 그죠? 양변에다가 루트 x제곱 y제곱 얘가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 y의 전체 제곱에 루트 씌워준 거랑 똑같아요. 그죠? 자 예전에도 이제 했겠지만 루트에 괄호에 제곱은 어떤 거 푸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풀죠? 수영이? 맞았지 이거? 루트에 괄호에 제곱은 어떤 거 푸는 거랑 똑같아? 그냥 뿔마? 그냥 무조건 뿔마 붙이면 됩니까? 뭐예요? 수영이 약간 귀가 빨개지는 것 같은데 지수 루트의 가로의 제곱은 뭐 푸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모르겠어. 전체 제곱을 루트. 응? 루트의 전체 제곱을. 쌤 저 알아요. 안 물어봤어? 민규가 아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요. 절대값 푸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절대값 푸는 거랑 똑같잖아. 절대값은 어떻게 풀어주죠? 그냥 막 절대값 그냥 볶아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절대값 안에 있는 수나 식이 양수면 그대로 풀어지죠. 만약에 수나 식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돼. 그죠? 네. 쌤 제대로 됐어? 네? 제대로 됐어? 앵글 제대로 잡혀 있어? 왜? 근데 분을 왜 루트 안 씌워요? 뭐라고? 분을 왜 루트 안 씌워요? 뭐? 왜 9가 아니라 풀마상 아니에요? 아직 가로의 제곱 루트 안 바꿨잖아. 아 이거 루트? 이렇게? 네. 알았어. 자 그래서 두 가지로 풀어주겠죠. A가 양수면은 그대로 A죠. A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어서 풀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X하고 Y가 둘 다 양수잖아요. 둘 다 양수니까 절대값 X, Y를 풀 때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X, Y가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곱셈공식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가 30이고요. XY가 3이니까 6이 되겠죠? 36이 될 거고 그다음에 X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양변에 이렇게 취해 줄 텐데 X 더하기 Y가 양수잖아요.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6만 나오면 되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놓으시죠. 지석이? 네. 자, 8번도 봅시다. 자,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2C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2C 제곱부터 먼저 써볼까요? 곱셈 공식은 다 알고 있지, 지석이? 불러봐요. 요거 전개하면 뭐 나오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 4AC 2C? 4C제곱 4C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2AB죠? 2AB 2AB 더하기 4BC 4BC 더하기 4C 그럼 끝났죠. 네. 이 뒤에 있는 것만 2로 묶어주면 되잖아요. 2로 묶어주면 AB 플러스 2BC 더하기 2CA니까 여기 앞에서 나와져 있죠? 그러면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44 더하기 2 곱하기 28 해주면 되죠? 그죠? 네, 그럼 56에다가 44 더했으니까 100이죠? 끝나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놓으시죠? 10번 소윤이? 혜리? 다원이니까 요새 왜 이렇게 조용하지? 다원이가 되게 활발한 친구 같은데 졸려? 아하 수학에 시간했었거든요. 제게 아니었어요. 아 이렇게 아니었어? 별로. 뭐라고? 아니요. 세강이 또 앞에 앉고 싶었다고? 앞에 앉으면 앞에 앉아. 너 관심 받는 거 좋아하잖아. 저 감정이 아니라서. 앞에 앉을래? 아니요.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자 일단은 요거 나와져 있으면 밑줄 그어줘야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얘가 무슨 소리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죠.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고요. 항등식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전체 다 전개를 해서 각각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수치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항이 3개짜리를 3번 세제곱하는 거니까 이걸 전개하려면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럼 어떤 걸 해야겠어요? 해네? 지리 네? 항등식 푸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어떤 거? 야! 좀 전에 내가 설명했는데 그쵸, 수치 대입법이잖아. 다 전개를 하면은 개수를 일일이 다 맞춰주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비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적절한 숫자를 넣어보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항들이 많을 때는 그죠? 점점점은 내가 문제 만든 사람도 다 쓰기 싫어서 귀찮아서 점점점을 사용한 거니까 푸는 사람도 다 일일이 전개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수치 대입법 이용해줘야 됩니다. 수치 대입법을 사용해 줄 거다. 자,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 준다면 일단은 우리가 구하는 게 A1, A2부터 팡팡팡해서 A5, A6까지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A0의 값은 지금 안 더해주죠? 그럼 A0의 값을 구해볼까요? A0의 값을 구하려면은 X에다가 어떤 값 넣어주면 되겠죠? X에다 0 넣어주면은 우변이 X 곱해져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죠? 그죠? 네,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는 거죠. 주어진 식에다가, 위에 있는 식에다가. 그럼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일단 좌변의 값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X에다 0 넣어주면은 XX 없어지고 3만 남잖아요. 3의 세제곱이니까 얼마 나와요? 27이 나오겠죠. 우변은 A0만 남죠. X 들어있는 건 다 빵이니까, 날아가니까.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뭐 넣어줄 수 있을까요? 얘는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X에다 내가 어떤 값을 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계산하려면은 간단한 숫자를 넣어보는 게 좋겠죠.
그죠?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2나 마이너스 2 같은 거.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일단 1을 넣어줘야 A1, A2, A5, A6가 그대로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줍니다. 해니 됩니까? 돼요? 네,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X에다 1 넣어주면 뭐 나오겠죠? 좌변? 해니? X에다 1 넣어봐요. 좌변에. 1 넣어주면 1 나와요? 2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 나오겠죠? 그럼 1의 세제곱이니까 1이죠? 네, 1입니다. 1. 그 다음 우변은? 우변은? A0 더하기 A1 A0 X에다 1 넣었으니까 A1, A2  빵빵빵해서 A5, A6까지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A1부터 A6까지만 더하는 걸 구하는 거니까요. A0만 빼면 되죠? 그죠? A0가 27이니까 27만 이항을 시켜주면 되잖아. 그쵸? 그럼 요거만 남겠죠? A1부터 A6까지만. 그래서 얘가 얼마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6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27 더하기 마이너스 26을 해서 1이 나오는 걸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26이 된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누구시죠? 12번 용택이 보겠습니다. 자, 12번요. 자, 12번. 자, x에 대한 3차 방식 px가 다음과 같을 때 px 더하기를 x제곱마이너스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일 때 5a 더하기 p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p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라고 했거든요. 자, 이걸 힌트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거를 나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나눴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뭘로 바꿔서 써주라고 그랬지, 은택이? 항등식, 나머지 정리하는 식.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써줘야겠죠. 맞습니까? 자, 이 부분을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써본다면 PX 플러스 2를 X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써줍시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몫은 안 나와져 있죠? 네, QX라고 해봅시다. 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내가 적절한 값을 대입해 볼 만한 거는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있지요. 자, 그러면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에다 1 대입하면은 다 날라가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좌변은 P2가 되겠죠? 1 플러스 1이니까요. P2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마찬가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또 다 날라갈 거고 P0의 값이죠? 네, P빵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개의 힌트를 처음에 나와져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X에다가 0 넣어주면 뭐 나오겠죠? X에다 0 넣어주면 X에다 0을 일단 대입을 해보자고요. P0는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B죠. X에다 0 넣었으니까 AX 사라지고 B만 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럼 이항을 해주면 B 넘어가고 마이너스 4 넘어오면 1 남겠죠? 그래서 B가 1 이렇게 나오겠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P2를 또 넣어봅시다. X에다가 또 2를 넣어보자고요. 자, X에다 넣어주면은 P2의 값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4죠. 근데 얘는 2 넣어주면은 4 더하기 2, 6에서 1 뺐으니까 5죠? 네, 5 곱하기 X에다 2 넣었으니까 2A, 그 다음에 B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네, 플러스 1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을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은 5 곱하기 2a 플러스 1이죠. 그럼 5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5분의 1은 2a 플러스 1이죠.
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분의 6이죠? 그럼 2a가 마이너스 5분의 6이 될 테니까 a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와주면 되겠죠? 자, a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고요. b는 1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5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5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나와주면 되죠. 되시겠죠? 네. 아니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보시죠. 13번도 은퇴기. 자, 일단은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해석.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를 x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8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 부분을 나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식으로 바꿔 써볼까요? fx 더하기 gx를 뭐로 나눴다고요? x만 3으로 나눴대요. 몫은 먼저 보니까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8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할 거 아니에요? x에다 3을 대입해주면은 다 날라갈 거고 결국엔 남는 거는 f3 더하기 g3의 값이 8이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식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있는 이 부분도 영어 문장만 끊어서 해석하지 마시고 수학 문장도 끊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식으로 표현해보자고요. 나머지 정리하는 식으로 표현해주면은 fx 곱하기 gx를 뭐로 나눴대요? x만 3으로 나눴죠. 그때 몫은 먼저 그러니까 q2x 나머지는 6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x에다가 뭘 넣어주겠습니까? 3을 대입해주면 다 날라갈 거고요. 남는 거는 f3 곱하기 g3의 값이 6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은 fx제곱 더하기 gx제곱을 x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에다가 뭐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x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x 대신에 3 넣어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네, 그럼 뭐 구하는 거예요? f3의 전체 제곱 더하기 g3의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뚫어지게 치다 보니까 뭐 이용하는 거겠습니까? 곱셈 공식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AB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F3이 A이고 G3이 B야. A 더하기 B가 8이고 F3이 A이고 얘가 B니까 A 곱하기 B가 6인 거죠. 우리는 뭘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8제곱이니까 64에서 12 빼주면 되죠. 52 나와주면 됩니다. 되시겠죠? 어떻게 됩니까? 네. 49번이 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14번 뒤에 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5문제 정도 볼 겁니다. 위클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